그 다음 두 번째는 프로퍼티 인젝션입니다. 프로퍼티 인젝션은 어트리뷰트를 이용을 해서 인젝션을 해주게 됩니다. 이 프로퍼티 인젝션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퍼블릭 타입의 프로퍼티를 이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디펜던시 어트리뷰트를 추가를 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 퍼블릭 iCar의 car라는 퍼블릭 프로퍼티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프로퍼티 위에 dependency라는 글씨를 추가를 해 주시면 얘는 자동으로 iCar라는 인터페이스와 연결되어 있는 타입이 인젝션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named 매핑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protected를 사용을 했죠. 그래서 public 혹은 protected까지는 가능합니다. protected iCar의 getset 여기 이제 프로퍼티죠. 프로퍼티에 dependency mycar 그러면 mycar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iCar와 연결되어 있는 타입이 인젝션이 됩니다. 그 다음에 runtime configuration runtime configuration은 타입을 등록을 할 때 어떤 프로퍼티에 요 프로퍼티 명이고요. 프로퍼티 명에 어떠한 타입을 인젝션을 시킬지를 지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리졸브를 시키면 해당 타입이 리졸브가 됩니다. 그러면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펜던시 어트리뷰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펜던시 어트리뷰트를 이용하기 위해서 UWP 드라이버 디펜던시 어트리뷰트라는 클래스를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이 클래스에는 이렇게 디펜던시가 붙어 있죠. 그래서 iCar 프로퍼티에 car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프로퍼티에 디펜던시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성자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생성자에 아무것도 없고 그냥 요것만 붙어 있는 거죠. 이 상태에서 자, 처음에 iCar와 BMW를 연결을 시켰고요. iDriver와 UWP 드라이버 디펜던시 어트리뷰트라는 클래스를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iDriver를 리졸브를 했더니 드라이버가 나왔는데 어떤 결과가 나오겠어요? 이제는 안 봐도 아시죠? 그래도 실행은 해보겠습니다. BMW 1마일 내가 리졸브를 하자마자 iCar에 자동으로 iCar와 연결되어 있던 BMW가 인젝션이 돼서 바로 이 드라이버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가 네임디드 매핑입니다. 네임디드 매핑을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UWP 드라이버 네임디드 매핑이라는 클래스를 추가했습니다. 네, 이 네임디드 매핑에 protected iCar라는 프로퍼티가 하나 있고요. 이 프로퍼티는 dependency mycar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요 인젝션이 가능한 프로퍼티 인젝션이 가능한 프로퍼티는 private, read only, private set 모두 다 안 됩니다. 최소 protected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getset이 모두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iCar와 BMW를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iCar와 아우디를 연결했어요. 근데 이때 이 아우디의 이름을 마이카라고 줬죠. 그래서 드라이버와 UWP 드라이버 네임디드 매핑을 연결한 후에 드라이버를 리졸브를 시켰더니 BMW가 나와요? 아우디가 나와요? 결과는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아우디 1마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우디가 들어가 있는 드라이버가 생성이 됐습니다. 요거는 런타임 컨피그레이션. 그냥 이제 등록 자체를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자, 이 런타임 컨피그레이션을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UWP 드라이버 런타임이라는 클래스를 추가했습니다. 런타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디펜던시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단지 퍼블릭 프로퍼티로 마이카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마이카만 하나 있고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레지스트 타입을 할 때 I 드라이버하고 UWP 드라이버 런타임을 연결을 하는데 이때 인젝션 프로퍼티 인젝션에다가 프로퍼티 인젝션을 하는데 마이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프로퍼티에 BMW를 추가해라. 이게 지금 new라고 썼지만 얘도 마찬가지로 i카에 좀 아래처럼 이런 식으로 i카에 BMW를 해놓고 걔를 여기다 리졸브 하는 식을 써주게 되면 마찬가지로 동일한 효과를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i 드라이버를 리졸브를 했더니 뭐가 나와요? 런타임 컨피그레이션 BMW 1마일이 나왔습니다. 여기까지가 프로퍼티 인젝션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엔 메소드 인젝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메소드 인젝션은 마찬가지로 어트리뷰트를 이용을 해서 인젝션을 구현을 하게 됩니다. private read only t 인스턴스를 이용해서 내부에서 사용을 하시는 게 좋겠죠. 생성자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성자를 내가 만든 클래스가 아니라 내가 만든 클래스가 아닌데 내가 뭔가를 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 내가 만든 클래스가 아닌데 뭔가 할 수 있을까? 잘 모르겠는데 일단 생성자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젝션 메소드 어트리뷰트는 어떤 게 있느냐? public void use car 그 다음에 I car 그래서 car에다가 car를 집어넣는데 이때 인젝션 메소드라는 어트리뷰트를 추가를 해주면 된다는 거죠. 인젝션 메소드 어트리뷰트 그래서 요거 메소드죠. use car라는 메소드에 인젝션 메소드라는 어트리뷰트를 추가를 해주면 얘가 리졸브가 되면서 자동으로 얘가 실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행이 되면서 인젝션이 되고 내용이 싹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런타임 컨피그레이션 여기도 마찬가지. 이게 메소드명입니다. 메소드 public void my car 라는 메소드가 있고 이 메소드에는 iCar가 있고 car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타입을 등록을 할 때 인젝션 메소드라고 써서 mycar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메소드에는 new audi라는 녀석을 집어넣어라. 이렇게 지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소드 인젝션입니다. 메소드 인젝션을 위해서 UWP 드라이버 인젝션 메소드 클래스를 추가를 했습니다. useCar, public void useCar에 iCar라는 메소드가 있는데 이 메소드 위에 인젝션 메소드라는 거를 인젝션 메소드라는 어트리뷰트를 추가를 해놨죠. 나머지는 다른 건 없습니다. 그리고 타입을 iCar에다 아우디를 집어넣고요. 그리고 I 드라이버는 UWP 드라이버 인젝션 메소드라는 클래스를 연결을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iDriver 리졸브를 시켰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네, 아우디가 나왔습니다. 다들 아시는 내용이죠? 업무에서 식상하죠? 척 보면 알 수 있는데. 그 다음에 Runtime Configuration Method Injection입니다. 이번엔 UWP 드라이버 Runtime Method라는 클래스를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메소드에는 아무런 어트리뷰트도 없습니다. 그래서 단지 myCar라는 메소드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myCarKey라는 메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메소드만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되느냐? register type iDriver, 그 다음에 UWP driver runtime method, injection method, myCar라는 메소드에는 아우디를 만들어서 집어넣고, 그 다음에 myCarKey라는 메소드에는 BMW 키를 만들어서 집어넣어라. 이러면 어떻게 돼요? 사실은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아우디에 BMW 키를 집어넣었으면 이게 차가 굴러가면 안 되는데요. 그렇죠?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네, 결과는 아우디를 BMW 키로 운전을 해서 1마일을 갔습니다. 네, 이런 참 이상한 일이. 그러면 여기까지가 메소드 인젝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기본적인 인젝션 방법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일단 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할 내용은 오버라이드라는 겁니다. 꼭 등록된 타입만 인젝션을 시킬 수 있나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불편하게 만들어 놓으면 인젝션 하는 게 너무 귀찮잖아요. 그죠? 그래서 등록되지 않은 그런 타입을 인젝션을 시킬 때, 아까 전에 잠깐 봤었죠. 그 아이카 옆에 스트링 드라이버 네임 입력하는 것처럼 그거를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거죠. 네. 여하튼 둘 다 오버라이드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가지고 리졸브를 할 때 지금 이미 등록되어 있지 않은 타입을 리졸브를 시킬 때 사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처음에 파라미터 오버라이드라는 게 있습니다. 파라미터 오버라이드는 내가 iDriver를 리졸브를 한다고 했는데 리졸브를 할 때 파라미터 오버라이드를 통해서 원래는 iCar에 연결되어 있던 타입이 아우디였는데 내가 BMW를 하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파라미터 오버라이드 카에 BMW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리졸브를 시켜주는 거죠. 이건 리졸브를 시킬 때 이런 식으로 리졸브를 시킬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오버라이드 멀티플 파라미터. 그 한 번에 하나만 되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 개를 동시다발적으로 다 쓸 수 있다. 그래서 파라미터 오버라이드 이용해서 카1에는 아우디, 카1 키에는 카키 1에는 아우디 키, 그 다음에 카2에는 BMW, 카키 2에는 BMW 키.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한꺼번에 지정을 해서 리졸브를 시킬 수 있다. 그러면 여긴 생성자였죠, 그렇죠? 요건 생성자 타입인 거고. 그럼 프로퍼티도 되나요? 네, 물론 프로퍼티도 됩니다. 요 파라미터 오버라이드는 생성자에 한정되어 있었지만 이렇게 프로퍼티 오버라이드라는 걸 붙여주게 되면은 카라는 프로퍼티에 BMW를 인젝션 시켜줄 수 있다. 또한 디펜던시 오버라이드라는 걸 이용을 하면 아예 타입으로도 지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선 지금 이름, 다 이름이죠. 다 이름인데 여기서는 어떻게 했어요? 디펜던시 오버라이드 타입 오브 iCar. iCar라는 인터페이스에
BMW로 바꿔서 리졸브를 시켜라. 이렇게 리졸브를 시킬 때 여러 방식을 이용을 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리졸브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등록되어 있는 타입뿐만 아니라 되게 유연하게 여러 가지 타입들을 리졸브를 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 파라메터 오버라이드입니다. 파라메터 오버라이드, i카와 아우디를 연결시켰고요. 그 다음에 i드라이버와 맨 처음에 사용했던 UWP 드라이버를 연결을 시켰습니다. i드라이버를 리졸브를 시켰더니 뭐가 나왔어요? 아우디를 가지고 있는 드라이버가 나왔겠죠. 그리고 요번에는 i드라이버를 리졸브를 시키는데 카에다가 BMW를 집어넣어서 리졸브를 시켜라. 그러면 이 결과는 뭐가 나오겠습니까?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아우디가 나왔고요. 두 번째는 BMW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졸브를 시킬 때 내용을 바꿔서 리졸브를 시킬 수 있다는 거. 그럼 하나만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개 동시에 넣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넣어요? 자, 이번엔 UWP 드라이버 멀티 오버라이드라는 클래스를 하나 추가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i카, i카키, i카키 이렇게 총 4개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는 생성자입니다. 여기에 처음에 인젝션을 어떻게 시킬 수 있을까요? 드라이버, i드라이버를 UWP 드라이버 멀티 오버라이드라는 녀석하고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파라메터 오버라이즈 P에 카1에는 아우디, 카키1에는 아우디 키 이렇게 만들어서 리졸브를 시킬 때 P를 집어넣고 드라이버를 만들었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아우디 with 아우디 키 1마일, BMW with BMW 키 1마일 이런 식으로 결과가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그 다음은 프로퍼티 오버라이드입니다. 프로퍼티 오버라이드는 아까 전에 사용했던 이 디펜던시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는 이 클래스를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i카에 아우디를 연결하고 i드라이버에 UWP 드라이버 디펜던시 어트리뷰트를 연결해 놨어요. 처음에 그냥 i드라이버를 리졸브 시키면 뭐가 나오겠어요? 아우디가 나오겠죠? 그런데 i드라이버에 리졸브를 시킬 때 프로퍼티 오버라이드 카에 BMW를 넣어서 리졸브를 시켜라. 그러면 BMW가 나왔겠죠. 그래서 프로퍼티 오버라이드 아우디 1마일, BMW 1마일. 그 다음에 디펜던시 오버라이드입니다. 디펜던시 오버라이드는 되게 심플하죠. i카에 아우디를 넣었어요. 그 다음에 i드라이버에 UWP 드라이버를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i드라이버를 리졸브를 시켰더니 뭐가 나왔어요? 아우디가 나왔겠죠. 그런데 이번엔 i드라이버를 리졸브를 또 시키는데 디펜던시 오버라이드를 이용해서 i카라는 타입을 리졸브를 시킬 때 BMW를 넣어서 리졸브를 시켜라. 그러면 드라이버 2에는 뭐가 나왔을까요? 처음엔 아우디, 그 다음에 BMW. 여기까지가 오버라이드라는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라이프타임 매니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라이프타임 매니저는 유니티 컨테이너에 등록된
객체에 대한 수명을 관리하는 방법을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누가? 개발자가 직접. 어떻게 하느냐? 자, 할 수 있는 건 6가지 정도가 됩니다. 자, 1번이 뭐예요? 기본적인 수명 관리 방법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리졸브를 할 때 인스턴스가 하나 만들어지면서 그게 반환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트랜실런트 라이프타임 매니저 리졸브를 하게 되면 그때 새로운 객체가 생성이 되고 반환이 된다. 그 다음에 컨테이너 컨트롤리드 라이프타임 매니저, 요게 처음에 잠깐 언급했었던 싱글톤 타입의 데이터를 만들 때 사용하는 라이프타임 매니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리졸브를 할 때는 객체를 하나 만들어서 반환을 하고 그 이후에는 그냥 만들어져 있는 녀석을 계속 반환을 한다. 네. 요게 싱글톤을 만들 때는 요 라이프타임을 집어넣어서 레지스트 타입을 하시면 됩니다. 요 세 번째, 하이라키컬 라이프타임 매니저. 2번 항목과 동일한데, 즉 싱글톤만 쓴다는 얘기죠. 하위 컨테이너가 자체 단일 객체를 만들어서 반환한다. 즉, 이 얘기는 컨테이너를 여러 개를 만들었을 때 필요한 거예요. 컨테이너를 하나만 쓰실 거면 의미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컨테이너 하나만 써도 충분한데 컨테이너를 언제 여러 개를 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튼 컨테이너, 상위 컨테이너와 하위 컨테이너가 서로 다른 오브젝트를 생성을 하고 그 오브젝트를 계속 관리를 해준다. 하나만.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per resolve lifetime 매니저. 일본 항목과 동일하다. 일본 항목 뭐요? 리졸브 호출할 때마다 계속 만들어서 반환하는 거. 그런데 재기호출 시에 생성되는 객체는 재사용을 한다. 재기호출문에서 리졸브를 했어요. 근데 걔를 계속 만드는 게 아니라 그거는 계속 같은 놈을 재사용을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4번, 5번, 6번 활용도는 3번부터 활용도 확 떨어지는데 일단은 기능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5번 퍼스레드 라이프타임 매니저, 스레드당 단일 객체를 생성한다. Externally controlled lifetime manager, 생성된 객체에 대한 약한 참조만 유지한다. 사용자 정의 수명 관리자를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저도 대부분 1번만 이용을 해서 프로젝트를 했기 때문에 네, 나머지 건 저도 공부해서 아는 거죠. 실제로 2번 정도는 사용을 할 만해요. 근데 3번까지도 사실은 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게 상위 컨테이너, 하위 컨테이너를 나눠서 사용을 해 본 적이 없어서 일단 그래서 라이프타임 매니저에 대한 설명은 드렸고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실런트 라이프타임 매니저, 아이카, 아우디 처음에 연결할 때 트랜슬레이트 라이프타임 매니저라는 걸 썼죠. 하지만 얘는 생략 가능하다. 왜냐하면 얘가 기본이니까. 그렇죠? 얘가 기본이기 때문에 안 써도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I 드라이버와 UWP 드라이버를 연결해 놓고 리졸브를 할 때마다 새로운 객체를 생성을 해서 반환해 준다. 이거는 실행 안 해봐도 되겠죠. 그렇죠? 네. 결과는 뻔하잖아요. 그쵸? 똑같이 아웃이 나오겠지.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달라지는 거죠. 아우디는 둘 다 나와요. 자, 여기서도 아이카와 아우디를 연결했어요. 그 다음에 new container controlled lifetime manager를 집어넣었어요. 이건 뭐예요?
처음에 인스턴스, 처음에 리졸브를 할 때는 새로운 녀석이 만들어지지만 그 다음부터는 아까 만든 그놈이 계속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실행을 해보면 어떻게 돼요? 얘만 실행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아우디 1마일 나왔어요. 그리고 아우디 2마일이 됐죠. 아까 그놈이 또 나왔기 때문에 2마일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하이러키컬 라이프타임 매니저. 하이러키컬 라이프타임 매니저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가 있어요? 하위 컨테이너가 필요하죠. 그래서 일단 i카와 아우디를 연결할 때 얘는 하이러키컬 라이프타임 매니저라는 걸 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유니티 컨테이너에 차일드 컨테이너를 하나 더 생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처음에 유니티 컨테이너에서 리졸브를 했어요. i드라이버, 그 다음에 i드라이버. 그래서 두 개의 드라이버 1하고 2는 유니티 컨테이너에서 리졸브를 한 거고요. 그리고 드라이버 3번하고 4번은 어디서 했어요? 차일드 컨테이너에서 리졸브를 했죠. 리졸브 i드라이버. 어떻게 됐을까요? 첫 번째 i드라이버 아우디 1마일, 그 다음에 아우디 2마일 됐어요. 그쵸? 얘는 유니티 컨테이너에서 리졸브 한 애들이었어요. 근데 차일드 컨테이너에서도 리졸브를 했더니 또 아우디 1마일이 됐어요. 그리고 아우디 2마일이 됐습니다. 그 얘기는 유니티 컨테이너와 차일드 컨테이너는 서로 하나씩의 아우디를 UWP 드라이버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 UWP 드라이버를 만든 게 아니죠. 요 아우디를 각각 하나씩만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유니티 컨테이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그 다음에 예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